메모리 반도체 회사 한 곳의 분기 매출이 1년 만에 346% 폭발했습니다. 414억 달러, 우리 돈 약 57조 원이죠.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한때 호황과 불황을 오가던 그 마이크론이 말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호황이 끝나간다는 말이 나올까요? 창업부터 재무, 촉매와 리스크, 투자 방법까지 파헤칩니다. 구독하고 함께 보시죠. 시작은 1978년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워드 파킨슨과 형조, 그리고 동료들이 반도체 설계 컨설팅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이들은 3년 만에 직접 칩을 만들기로 합니다. 1981년 첫 공장을 세우고 디램을 찍어냈거든요. 미국 한복판에서 메모리를 만들겠다는 사실 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메모리 산업의 역사는 사실 무덤의 역사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수십 개 회사가 가격 전쟁 속에 사라졌거든요. 일본도, 독일 기업도 무너졌죠. 마이크론은 그 잔혹한 사이클을 버텨낸 몇 안 되는 생존자입니다. 2012년엔 파산한 일본 엘피다와 대만 이노테라를 사들이며 삼성, SK 하이닉스와 함께 디램 3강에 올라섰습니다. 사업은 크게 두 기둥입니다. 첫째, 디램. 컴퓨터와 서버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메모리죠. 둘째, 낸드 플래시.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남는 저장용입니다. 최근 분기엔 디램이 약 76%, 낸드가 24%였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제품이 거의 똑같아서 가격이 전부예요. 공급이 넘치면 폭락하고 모자라면 폭등하죠. 이게 그 유명한 메모리 사이클입니다. 자, 그럼 왜 지금 메모리가 다시 주목받을까요? 답은 HBM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 옆에 쌓아 올리는 특수 메모리인데요. AI 모델이 커질수록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마이크론의 HBM 매출은 분기당 10억 달러를 넘었고 올해 물량은 사실상 완판됐습니다. 메모리가 AI 시대의 병목이 된 거죠. 전 세계 디램 시장은 사실상 세 회사가 나눠갔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셋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죠.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공장 하나에 수십조 원이 들고 미세 공정은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메모리 기업이라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에서도 핵심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볼까요? 매출이 최근 1년 사이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2025 회계연도 2분기엔 8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2026 회계연도 들어 1분기 136억, 가장 최근 3분기엔 무려 4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분기 대비 346%. 솔직히 메모리 회사에서 이런 숫자는 보기 드뭅니다. 가격이 오르고 물량이 늘고 HBM이 더해진 결과죠. 더 놀라운 건 수익성입니다.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한때 30%대였는데 최근 분기엔 약 85%까지 치솟았어요. 1년 전에 2배가 넘죠. BGAAP 기준 주당 순이익, EPS는 25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런 마진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나 보던 수준이에요. 다만 기억하세요. 이 산업에서 이렇게 좋은 숫자는 늘 사이클의 정점 근처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게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마이크론은 2026년 5월
사상 처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었어요. 그 뒤로도 올라 지금은 약 1.3조 달러 안팎이죠. 메모리 회사가 1조 달러 클럽에 든 건 처음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1천억 달러 남짓이었거든요. AI 메모리 열풍이 몸값을 10배 넘게 끌어올린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단기적으로 가장 강력한 촉매는 고객들이 미리 돈을 걸어뒀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은 주요 인공지능 고객들과 16건의 전략적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최소 보장 매출만 약 1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만들기도 전에 살 사람이 줄을 선 거예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약 500억 달러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수요는 숫자로 확정된 셈이죠. 또 하나의 촉매는 차세대 제품입니다. 지금 시장은 HBM4, 4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마이크론도 이미 샘플을 고객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효율은 좋아졌죠. 문제는 누가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에 더 많이 들어가느냐입니다. 이 경쟁의 결과가 앞으로 몇 년 점유율을 가릅니다. 기회이자 동시에 부담이죠. 길게 보면 이야기는 더 흥미롭습니다. 과거 메모리는 흔한 부품이었어요. 그런데 AI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려면 연산 장치만큼 어마어마한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늘수록 수요는 구조적으로 커집니다. 마이크론은 이걸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이라 부르죠. 한 번 반짝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흐름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말 그럴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여기에 하나 더. 마이크론은 미국에 본사를 둔 유일한 대형 메모리 회사입니다. 여러 나라가 반도체를 자국에서 만들려 막대한 보조금을 쏟는 지금 분명한 강점이죠. 마이크론은 미국 안에 첨단 공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성과 정책 지원이라는 카드를 한 장 더 쥔 셈이에요. 물론 공장은 채워서 돌려야 의미가 있지만요. 자, 이제 그림자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이름 그대로 사이클이에요. 역사를 보면 마진이 85%까지 치솟은 정점 다음엔 거의 예외 없이 내리막이 왔습니다. 가격이 좋으니 새 회사가 모두 생산을 늘리고 어느 순간 공급이 수요를 넘으면 가격이 무너지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무섭습니다. 지금 숫자가 화려할수록 다음 하강의 낙폭도 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리스크는 경쟁입니다. 그것도 앞뒤로요. 앞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주도합니다. 엔비디아 물량의 상당 부분을 이미 가져갔죠. 마이크론은 추격하는 입장입니다. 뒤에서는 중국이 옵니다. CXMT 같은 기업들이 디램과 낸드 생산을 빠르게 늘리거든요. 저가 물량을 쏟아내면 가격 전쟁이 다시 올 수 있죠. 위에선 기술로 눌리고 아래선 가격에 치이는 위치입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 부담입니다. 메모리는 끊임없이 돈을 먹는 사업이에요. 앞선 공정을 유지하려면 해마다 수십조 원을 새 장비에 부어야 합니다. 잠깐 줄이면 곧바로 뒤처지죠. 게다가 지금 호황은 소수의 거대 인공지능 고객에게 크게 기댑니다. 만약 이들이 투자를 늦추거나 자체 메모리를 찾으면요. 충격은 고스란히 마이크론에 옵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무거운 전제들이죠. 그럼 지금 주가는 비쌀까요? 쌀까요? 여기서 사이클주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익이 정점일 땐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오히려 낮아 보이거든요. 분모인 이익이 워낙 크니까요. 겉보기엔 싸 보이지만
이익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 비율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반대로 모두가 비관할 때가 바닥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메모리 주식은 단순한 배수만으로 판단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할까요? 가장 단순한 건 해외 주식 계좌로 나스닥에 상장된 마이크론을 직접 사는 겁니다. 종목 코드는 MO. 한 주 가격이 부담되면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미국 대표 반도체 ETF들이 마이크론을 담고 있거든요. 한 종목의 변동성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죠. 어느 쪽이든 메모리는 등락이 큰 자산이라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정리해 볼까요? 마이크론은 잔혹한 메모리 사이클을 버텨낸 생존자이자 AI 시대의 메모리를 주연으로 끌어올린 회사입니다. 분기 매출 414억 달러, 시총 1.3조 달러라는 숫자 뒤에는 사이클과 경쟁이라는 오래된 그림자가 함께 있죠. 지금이 정점일까요? 더 긴 흐름의 시작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니라 교육과 정보를 위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기업 분석에서 또 만나요.